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민감한 주제들을 던지면서 아젠다 세팅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트 휴업 폐지에 대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얼마 전부터 국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10개를 선정을 하고 2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을 해서 그 중에 상위 3개를 국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투표 3일째인 오늘 마트 휴업 폐지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의 마트들이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고 야간에도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정신 나간 짓에 대해서 정말로 셀 수가 없이 많은 비판을 해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투표를 해서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좀 약하죠.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도 하죠. 마트 휴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70% 정도는 마트 휴업에 반대하고 폐지를 원해요. 상생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저것들이 헛소리를 떠들어 봐야 국민들은 이 마트 강제 휴업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투표도 투표지만 통계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의 당위성을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투표에서 1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마트 휴업 폐지가 투표 상위 3위 밖으로 밀려나가서 4위나 5위쯤 한다면 마트 강제 휴업은 폐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제도인가? 전혀 아니죠. 어차피 없애야 하는 제도예요. 국민을 위해서. 왜 마트 강제 휴업이라는 세계 경제사의 길이 남을 헛짓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얘기를 해보죠. 마트 강제 휴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여비서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그 사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작은 다른 데서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는데 누가 뭐래도 이걸 자기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아서 난동을 부리던 그 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심지어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영업을 재개하라고 명령을 하자 그 자는 온갖 다른 이유를 들어가면서 영업을 방해했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법으로 마트를 닫게 막으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마트 휴업의 실제 효과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산업 자체가 퇴보하는 결과만 나온 거예요. 대형마트라는 업태의 소비 증가율은 마트 강제 휴업이 시작된 바로 다음 해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웃긴 것은 재래시장 역시 3년 뒤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통계로도 마트를 억압해서 재래시장이 성장하고 재래시장이 돈을 벌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좌파 찌라시 언론들도 마트 휴업이 이슈가 되면 항상 시장 상인 인터뷰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이제 휴업 때문에 좀 살만해졌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살만해졌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어요. 2022년 올해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답한 소비자는 48.5%였습니다. 49.4%는 마트가 문을 닫으면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고 온라인이나 식자재 마트 같은, 그리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마트에 다시 간다고 답을 했어요. 당일에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고 답을 한 사람은 16.2% 뿐이었습니다. 마트 강제 휴업으로 마트에 못 갈 경우에 전통시장에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이전 여러 조사에서도 1.6에서 8.3%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재래시장의 매출이 그만큼이라도 상승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마트가 문을 닫은 날 전통시장으로 발을 옮긴 사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되므로 그냥 이론적으로 갈 수는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마트 규제가 10년이나 이어지면서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예외 없이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는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재래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다. 소비자의 대부분은 마트 휴업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트 강제 휴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코로나 전이죠. 소상공인의 매출은 6.1%, 소상공인의 시장 점유율은 11.4% 감소했습니다. 대체 이 마트 휴업은 누구를 위한 짓이라는 말입니까?
왜 재래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걸까요? 왜 한때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당연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예전만큼 이용하지 않을까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들, 주차가 어렵다,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 이런 요소들은 사실 재래시장이 갑자기 생겨난 특성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고 소비 행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자동차의 보유도, 자동차의 이용도 늘었어요. 인간 대 인간, 면 대 면의 관계, 오가는 정, 인심, 애누리 이런 것보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물건과 그런 트랜잭션을 원한다는 거예요. 덤으로 100g 더 얻을 수도 있지만 바가지를 100g 어치 당할 수도 있다면 내가 잘해서 100g 싸게 사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거래 행태 자체를 싫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서 단가에 따라서 가격표를 붙여놓은 물건을 선호하고 정확하게 모니터에 뜨는 가격을 지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내가 카드로 하고 싶으면 카드로 내는 거지 왜 고객인 내가 카드라서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하며 왜 찌푸리는 상인의 얼굴을 봐야 하는가. 설사 그게 더 싸고 더 인간적이더라도 그게 이제 싫다는 겁니다.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트가 소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마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연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니까 이런 괴상한 짓을 10년 동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손해보는 사람만 있는 이런 짓을. 제 예전 사무실이 코스트코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코스트코 휴일이 되면 저는 늘 코스트코 주차장 입구를 구경했어요. 차들이 코스트코가 문 닫는지 모르고 왔다가 주차장 입구가 막혀 있으면 멈칫하고 차를 세웠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평균적으로 오전에는 7초에 한 대, 이른 오후에는 15초에 한 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는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커서 거기에 들어가려던 차들 중 상당수는 굉장히 먼 곳에서 와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특히 오전 고객들은 업장에서 쓸 물건을 사러 온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마트가 문을 닫은 거예요. 세계 어디에 가도 코스트코는 1년에 이틀이나 3일만 닫고 영업하는 걸로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매달 이틀을 닫아요. 그 피해자가 몇 초당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차 안에서 얼마나 짜증을 내고 쌍욕을 퍼붓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싶어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합니까? 대형 마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오프라인 소매업은 온라인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통 3사의 대형 마트 매장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에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역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대로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져버려서 오프라인 마트들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때 가서는 온라인 쇼핑을 매달 2번씩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겁니까?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고 웹페이지 접속을 막을 건가요? 이건 이상하게 들리세요? 그런데 왜 그 똑같은 짓을 대형 마트에는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물지개 예시를 종종 들죠. 상수도가 깔리면서 물지개꾼들은 일시에 전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물지개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지개 상생의 날을 지정해서 한 달에 2번씩 상수도를 끊고 물지개를 써야만 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물지개꾼의 고통을 분담하자고 수도를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세요? 없죠. 그런데 왜 그게 대형 마트에는 된다는 말입니까? 누군가를 돕겠답시고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상생 정치 쇼를 위해서 절대 다수 국민의 불편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그따위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짓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나요? 소비자도 국민이고 대형마트의 주주도 국민이고 대형마트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공급자가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한 달에 2번일 뿐이라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트가 15분의 1만큼 문을 닫으면 15분의 1만큼 직원이 덜 필요한 거예요. 마트 매출이 줄어들면 그걸 공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매출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들은
국민 아닙니까? 이들은 사람 아닌가요? 국민 70%가 없애라고 아우성 중인 멍청한 제도를 그냥 광기에 젖은 미친 정치꾼이 정치 장사를 하려고 만들어낸 그 얼빠진 마트 강제 휴업이라는 제도를 대체 무슨 명분으로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 짓을 물지개꾼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물지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던가 지들은 개인적으로 물지개를 쓰던가 왜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남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공산주의는 왜 반드시 패망하느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대형마트를 선호하느냐?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이지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에게 마트 사용을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마트도 소비자에게 마트에서 장을 보라고 강제한 적 없어요. 어떻게 감히 상생 따위 정치 구호가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에 우선한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대통령실은, 그리고 여당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발 용기를 좀 내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해요. 명분도 실리도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통계도 역사도 경제학도 우리 편입니다. 왜 망설이고 왜 간을 본다는 말입니까?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국민에게 옳고 시장에 옳고 개인에게 옳은 길이라면, 국가 권력이 강제로 빼앗은 선택할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라면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이 강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